러시아 병사들이 전쟁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폭로가 갈등을 끝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평화회담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개를 파헤치며 함께 해주세요. 러시아의 강제 징집과 고조되는 긴장.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군사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 4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전자징집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징집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최대 징집 연령이 27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복귀한 병사들이 다시 전투에 투입되고 있으며 병력이 위험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영토로 작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8월에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공격을 감행하여 젊은 러시아 징집병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 28세에서 33세의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는 약 30만 명의 예비군을 모집하기 위한 부분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징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자소환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러시아 군대가 이 갈등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탈영의 딜레마 전투를 거부하거나 탈영하려는 사람들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감옥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위치 유지를 담당하는 부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출처에 따르면 일부 병사들은 전선에서 이탈하려 할 때 구금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군 복무를 위해 범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때로는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군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사망하기 전 바그너 그룹의 리더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범죄자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모집하여 전선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러시아 징집병들은 훈련이나 국경 경비와 같은 비전투 역할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었다가 예기치 않게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하여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러시아 병사들은 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치에 저항하는 병사들은 엄격한 징계 조치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징집, 범죄자 병사 배치, 거부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일부 관측자들에 의해 러시아 군대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전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투를 할 수 없는 병사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보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3. 부상병들이 다시 전선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들이 다시 전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가시적인 부상을 입은 병사들조차 재배치되고 있어 이들의 건강과 전투에 나서는 조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 중 하나에서 드론 영상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전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2023년 1월 노보트로이츠크 근처의 부상병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전투에 복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군대 내부에서 부상이나 탈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사들이 배치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의료 권고가 무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연대의 부상병들이 치료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다는 비확인된 소식도 전해져 군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고가 병사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일부 보고서는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복무를 애국적인 의무로 여겼으나 최근 보고서는 감정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사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새로운 전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지속 기간은 불확실하며 전투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과격한 언어를 제거하고 주장들이 절대적인 사실로 진술되지 않도록 하며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면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신가요? 러시아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전쟁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탐색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4.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반격.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략을 변화시켜 도네츠크 전선에서 특히 포크로프스크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방어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치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들은 정찰을 제공하고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작전을 방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탱크와 장갑차를 포함한 군사 장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군대와 직접 전투를 벌이며 여러 적군을 포로로 잡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12일에는 여러 차례의 공격을 저지하며 적의 장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포크로프스크 코스티안티니카 고속도로 근처에서 통제권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영토를 되찾았고 러시아 군대는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전투는 러시아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장비와 인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포크로프스크 지역이 러시아 작전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진격은 정체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는 포크로프스크 근처의 마을을 포함한 전략적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의 반격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2025년 초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략은 러시아의 수적 우세에 맞서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탱크, 항공기,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상당한 군사 손실을 겪었습니다. 2014년부터 활동해온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은 러시아의 진격에 저항하기 위해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영토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을 두고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렛 지역이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낼 열쇠일까요? 5. 토렛 지역.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은 러시아 군대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대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어 상대 부대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러시아는 토렛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를 부인하며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토렛 지역은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향한 러시아의 계획에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토렛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매일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병과 드론은 러시아의 장비, 탱크 및 포를 목표로 삼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28 여단은 무인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의 장갑차와 병력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또한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지뢰를 배치하는 등의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토렛 지역은 격렬한 갈등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도심 지역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으며 공중 방어전에도 참여하여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들은 러시아 헬리콥터가 이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특히 토렛의 북부와 중앙 지역에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전투 전술은 전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인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6. 전쟁 범죄 및 민간인 공격.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대의 진격이 둔화되었고 그들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도시와 인프라를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해왔습니다. 2023년 2월 11일 러시아 군대는 키리에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건물, 차량 및 주요 인프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의 군 행정수장인 세르히 리삭은 사상자나 부상자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텔, 행정 건물, 교육기관, 연료소가 손상되었고 3개의 아파트 건물과 30세대의 차량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2023년 1월 크리비 1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제 감시자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갈등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략적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대는 K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어 러시아 군대의 노력을 저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최고사령관 세르게이 요프가 갈등 중 사망했지만 공식 확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군사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지역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이노센트 라이브스가 교차로에 갇혀 있는 가운데 평화의 희망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7. 트럼프의 제안과 평화의 희망 한편.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즉각적인 평화 협상을 촉구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시행한 새로운 전략은 점령한 러시아 군대에게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9 별도 공습여단은 오랫동안 전쟁의 중심지였던 포크로프스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적의 차량 수십 대를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작전 중에 43명의 러시아 병사를 무력화시킨 드론의 능숙한 사용은 전쟁 분석가들조차 감명을 받았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근 전개는 역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침공 시도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국민과 군대에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가 몇 달 안에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전쟁의 영향이 러시아의 국경 내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는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고 군사 장비에 큰 손실을 주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 영토 내 군사 자산에 대한 전략적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 해에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스크바 정부는 최근 도네츠크 전선에서의 소식에 의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글로벌 안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갈등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림을 켜두세요. 하지만 외교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동맹이 이 전쟁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8. 북한의 잠깐 개입과 철수. 2024년 우크라이나는 갈등 속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의 도전에 직면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탄약과 기술과 같은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력과 물자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그해 후반 러시아 의회에서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대가 논란이 있는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작전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지원이 줄어든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는 특정 지역에서 전략적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갈등은 여전히 상당한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입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선 내부의 갈등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얼마나 더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푸틴의 고군분투와 러시아의 내부 혼란, 3년의 갈등을 겪으면서 양측 모두 상당한 군사 손실을 입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국 군대의 개입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에서의 전략은 군사 자산과 공급망을 타격하여 상대 군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이 이러한 작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영향을 받은 가족들은 전쟁이 초래한 고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지역에서의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하고 외교적 논의에 대한 입지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강요된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주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 영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시아가 내부적 및 외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긴장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강대국들이 이 지속적인 위기에서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 글로벌 반응 및 미국의 지원. 북한의 개입은 진행 중인 갈등의 역학을 바꾸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핵보복을 위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푸틴은 군사적 보복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현재 전쟁이 몇 달 내에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그들의 유리한 해결책이 곧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종결시키는 것이 더 넓은 지역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바이든은 재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그의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 이 지원이 특히 증가하여 우크라이나가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새로 취임할 미국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후 갈등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적대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러시아가 외교적 노력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전쟁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탐험해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